여러분,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때 있잖아요. 글을 막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책을 펼치세요? 내가 도움 좀 받을까 해서 펼친 그 책이 글쓰기에 도움이 되겠지 했는데 몇 장 읽고 그냥 덮어버린 적은 없나요? 지금 제가 한 말이 너무너무너무 공감이 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딱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5권은요. 제가 글쓰기로 먹고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날부터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못해도 한 80권 정도는 90권 정도는 읽은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 그 중에서도 5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책이에요. 에세이 글쓰기 수업입니다. 자,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에세이 글쓰기의 모든 걸 한 방으로 해결한다. 책은 제가 썼기 때문에 책 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줄곧 처음에는 자기계발서, 그 다음에 쭉쭉쭉쭉 에세이를 썼는데 에세이 책을 쓰다가 왜 갑자기 에세이 쓰는 법을 다룬 책을 썼을까요? 제가 2020년 여름부터 전국에 있는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에세이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블로그 글쓰기나 브런치 글쓰기나 비즈니스 글쓰기나 아니면 힐링 글쓰기나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가장 많은 강의를 진행한 주제는 에세이 글쓰기예요. 한 회 한 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날 때 섭외하신 담당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참 좋았다고 해요. 너무너무 유익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듣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메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브런치 작가가 됐다. 또 지역 공모전에 이제 글을 쓰셔가지고 당선이 되신 분, 이런 소식도 들었고 더 나아가서 책을 출간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잘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글쓰기 수업 이외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글을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죠. 하지만 그 수업을 진행했던 저 역시나 제 일처럼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외에도 더 많은 분께 글쓰기로 삶이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잠들고 있던 내 안의 꿈이나 목표가 다시 새롭게 좀 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안 되죠? 바로 실행으로 옮겼고 에세이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글을 쓸 때 우리가 팁이라고 하죠. 글쓰기 팁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히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힘, 동기부여예요.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에서 핵심이 다 하는 얘기가 뭐죠? 실행해라, 움직여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항상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해서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매일 물을 마시듯, 그죠? 매일 물을 마시고 양치를 하듯 정말 매일매일 심어줘야 하는 게 바로 글쓰기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글쓰기 스킬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를 앞에 넣었어요. 동기를 뿜뿜뿜 해드리고 그래, 나는 이제 써야 돼. 나는 정말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봐 라는 마음을 좀 심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글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수업을 듣는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말글이에요. 말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카페에서 글이 가장 잘 써진다고요? 어디든 좋습니다. 카페 창가 바로 옆자리가 최적의 글쓰기 장소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의 말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듣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특징 또 하나, 중간에 실습이 있어요. 이론 쪽을 보시면 내가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실습 코너가 있거든요. 우리가 글로만 봤을 때, 글로만 읽으면 그렇구나, 이해돼 이렇게 넘어가면 온전히 내 것이 되기가 힘들어요. 물론 책을 다 읽고 저자가 말한 대로 내가 직접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글을 읽을 땐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써보는 데까지 도달하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이 책 안에 쓰실 수밖에 없도록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습 예시를 띄워드리면서 정말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독자는 모호한 글을 싫어해요 라는 챕터인데요. 모호한 글이 싫다면 구체적으로 쓴 글이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글은 뭘지 설명을 한 다음에 예시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직접 쓸 수 있는 란을 만들었어요. 내가 직접 써봐야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실제로 글을 쓸 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은 필요합니다. 에세이 장르에 처음 도전하시거나 내가 쓰긴 써봤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 좀 더 술술술 잘 읽히는 글, 재미있는 글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른 가서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의 순서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껏 자신이 만들어온 줄기가 있다면 그것을 애써 잘라버리지 말고 이 책은 참고만 해주세요.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다면 그냥 흘려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지갑도 길도 잃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여행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기에 적힌 글들이 약간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 봤잖아요. 보고 또 보고 있는데 약간의 도움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은 책 제목처럼 에세이를 써보고 싶은 분들, 에세이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소주제가 75개가 넘어요. 제목을 짓는 타이밍, 에세이 작가가 되는 2가지 방법, 문장 수집이라는 멋진 취미, 전업 작가를 꿈꾸고 있다면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한번 보시고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다 있네 라고 하시면 빌려보셔도 되고 구입하셔도 되고 좋겠죠? 쉬운 언어로 되어 있어서 정말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는 쉬운 언어로 적힌 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읽다가 막히면은 다시 앞문장으로 돌아가거나 이거 뭐라고 쓴 거지? 하면 좀 끊기거든요, 흐름이. 근데 누가 읽어도 정말 술술술술 잘 읽히는 글들은 다 이렇게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참 고맙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처럼요. 에세이를 써보고 싶은 분들, 에세이 작가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하는 책이에요. 자, 3번째 책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된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글쓰기 책이에요. 지금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글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쓰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있다.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재미를 느낀다. 또한 그 행위는 모두 자발적이다. 그런 글들이 모두 문장이 수려하거나 뛰어난 해안을 담은 건 아니다. 간혹 틀린 단어가 보이거나 문법이 맞지 않는 초등학생의 글을 보며 미소 지어본 경험이 있는가? 비록 내용은 좀 어설프더라도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글, 자신의 느낌에 충실한 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글이다. 이 책은 뻔한 이야기 말고 색다른 글쓰기 책을 만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이트, 아이디어 얻고 싶은 분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4번째, 글쓰기 기본기예요.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은 교과서 같은 책이다. 조금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죠. 교과서라고 하니까. 그래도 허투루 버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잘 읽어보면 정말 보물 같은 내용을 건질 수 있다는 거. 이 책의 특징이고요. 글쓰기는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처음 배울 때는 낯설고 두렵지만 일단 방법만 알면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글감을 찾아 내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자전거 타기와 똑같죠. 자전거를 배우는 데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치 않아서 몇 번 넘어질 각오만 하면 누구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정말 크게 공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타인의 글을 듣고 저 사람은 진짜 글쓰기에 타고났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쓰면 안 되겠다. 빨리 접어야지. 빨리 펜 뚜껑을 닫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저는 진짜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글쓰기는 재능이 없으셔도 돼요.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꾸준함. 너무 뻔한 얘기죠? 그 꾸준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쓰기가 그냥 끄적끄적 되는 게 나는 좀 습관이 됐고 좀 나름 재밌어. 싫지 않아. 이 정도의 마인드? 마음? 만약에 글쓰기가 싫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게 내가 쓴 글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쓰세요. 몰라도 그냥 끄적대신다니까요. 그냥 메모장에 쓰세요. 오늘은 한 줄 썼는데 내일은 2줄이야. 내일은 2줄인데 모레는 3줄 썼어. 점점 나도 모르게 분량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쓴 글들이 좀 모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전자책으로 엮어볼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종이책으로 엮어볼까? 이 마음이 자동으로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꾸준하게 쓰신 분들이 이 글쓰기의 좀 최종 목표치라고 해야 되나요? 책 출간? 거기까지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맛깔나게 써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꾸준히 썼는데 그냥 즐기면서 나름대로 끄적댔는데 그게 좀 여러 편이야. 많아졌어. 이러신 분들이 글을 쓰시는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재능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능이 있으면 좋죠. 좋은데 없어도 재능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책을 출간하신 분 중에 물론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많을 거예요. 진짜 분명히. 그래서 절대 내가 재능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내 삶을 온전히 긍정의 마음으로 즐겁게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면 내 글이 자동으로 내가 삶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내 글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책은 또 분야가 청소년이에요.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또 에이 청소년 대상으로 책 쓴 거면은 이게 시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뭐 이메일 쓰기,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문, 뭐 수필, 논술문, 자기소개서 등등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글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도 다 쓰고 있잖아요. 그쵸? 각 주제별 노하우를 얻어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더불어서 고쳐쓰기, 즉 퇴고에 관한 목차가 따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라는 어려운 과제를 앞둔 사람에게 좀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글쓰기 안내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글쓰기 상담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글쓰기 자습서 같은 책입니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에는 48개의 질문과 대답이 들어있다. 지난 글쓰기 수업과 강연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토대로 구성했다.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이나 책을 낸 사람이나 놀랍게도 묻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백지 앞에서 좌절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나도 매번 짓는 표정이다. 그런 내가 얼결에 문패를 걸고 상담소를 차렸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가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질문으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다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고민을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네. 저 역시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서 이제 특강을 수업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질의응답 Q&A 시간을 가져요. 책을 읽고 놀란 게 제가 그 수강생 분들한테 받은 질문과 이 책에 나온 질문과 정말 읽어드린 대로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결국 글을 쓰는 사람들, 쓰고자 하는 사람들, 이미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다 비슷하거나 같구나라는 신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글쓰기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나요? 내 글보다 더 잘 쓴 글을 보면 기가 죽는다. 어떡하죠? 어휘력과 테크닉이 부족해요. 인용구를 쓸 때 주의사항은요? 라는 각가지 등등의 세부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담을 받는 것처럼 따뜻한 표현의 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 따뜻한 글쓰기 동기부여를 받고 싶은 분,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소개한 오늘 5권 얼른 읽고 싶으시죠? 네, 오늘 소개한 이 5권은 글쓰기 초보자 혹은 글을 쓰지만 막막하거나 내가 잘 쓰고 있는지 의문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저자의 글을 가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르듯이 제가 소개하는 책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어떤 책이든 좀 심하게 말해서 쓰레기 같은 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쓰레기라는 어감이 좀 세긴 하지만 그만큼 별것 아닌 책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책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안에서 내가 단 한 개라도 얻어갈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그 책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이든 저는 책을 볼 때 열린 마음으로, 좀 긍정의 마음으로 책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마음을 닫았으면 아무리 이 책에서 주는 소스나 아이디어, 어떤 느낌들을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튕겨 나가기 때문에, 그쵸? 내가 온전히 이 저자가 말하는 것들, 내가 다는 아니더라도 좀 흡수를 하고 싶다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책을 읽는다면 한두 개라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스들을 얻을 수 있겠죠. 혹시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글쓰기에 관심이 있거나 꾸준히 글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셨던 이벤트 설명 나갑니다. 제가 3개를 말아먹었어요. 이 4번째인데요. 그동안 계속 말아먹으면서 나는 진짜 유튜브가 안 맞나 보다, 못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좀 일어서고 싶어서 2달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4번째 도전인데요. 재도전 2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분이요 30명에서 지금 현재 기준 240분이 넘으셨어요. 와우.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이벤트를 좀 처음 해보려고 해요. 방법은 당연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되고요. 최근 2달 동안 업로드된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있으시면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주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좀 유익하겠다, 재밌겠다 그런 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선물은 모든 분께 드리고 싶지만 딱 5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종 이벤트 할 테니까 당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독 끊지 마시고요. 선물은 제 책 에세이 글쓰기 수업 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사인과 메시지 담아서 드릴 거예요. 이 책은 출간된 지 벌써 6개월 정도 됐는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글쓰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읽으셔도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책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벤트 응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